셋. 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 고등부에서 일하고 있는 강사 박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깊은 생각 서초 고등부 강사 양자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 고등부 강사 김태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 고등부 강사 김동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또 한 해가 다 끝났습니다.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이 얼마 안 됐는데 세월고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으로 저희 찾아왔습니다. 자, 저희 순서로는 출제 경향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저번에 했었던 듯이 연계 분석, 총평 및 대비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강좌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요약입니다. 이번에는 함수, 유무리 함수, 순열과 조합 이렇게 세 단원으로 좀 단원 자체는 심플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난이도로 봤을 때는 이전에 중간고사 때 말씀드렸을 때는 중상 난이도가 참 이게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무게추가 있었다면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조금 더 낮게 하 난이도 그리고 중 난이도의 문제들이 좀 위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전에는 도형 파트가 굉장히 많았었죠. 네. 21문제 중에 14문제가 도형 파트여서 이렇게 좀 치중된 경향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좀 좋게 말하면 밸런스 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무미건조하다 이런 식으로 좀 무난한 시험이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내신 대비 커리큘럼은 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이제 내신 대비 교재가 이제 세 권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내신 마스터와 그리고 부교재 유사문항 그리고 직전 대비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신 마스터는요, 저희 이제 서초 지역을 비롯해서 대치, 송파 지역에 있는 학교 내신 및 모의고사 기출을 엄선하여 제작한 내신 대비 교재인데요. 저희가 저 세 지역에 깊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세 지역의 학교들의 시험지를 다 모아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 중에 괜찮은 문제들을 엄선해서 내신 대비 교재를 만드는데요. 내신 대비 문제들을 보다 보면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모의고사 변형된 문제들이 사실 최근의 것들도 다 준비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개정해서 나오고 있고요. 부교재 유사문항은 이번에 세월고 부교재가 완전히 올림포스 고난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세월고 부교재 준비를 해보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도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집을 썼었어요. 세월고 부교재에. 그런데 그거를 가장 유사하게 많이 쓰는 학교들이 뭐 양정고, 그리고 정신여고, 동북고, 강남고, 또 그리고 대진고, 그리고 또 저기 울산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그 학교 위주로 기출문제를 잘 찾고 또 그 외에 유사한 문항들을 다 찾아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직전 대비 자료는 저희 이제 제가 수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쓰는 교재인데요. 일단은 시험 직전에 감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냥 이거는 이걸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들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직전 대비 자료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연계 분석. 네, 연계 분석이고요. 이제 문항 분석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1번부터 21번까지 총 이제 21문제가 여전히 동일한 문제 개수로 출제가 되었고, 객관식 15개,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6개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배점은요, 객관식은 뭐 작게는 3.7점부터 해서 이제 제일 높았던 15번은 이제 5.1점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6문항은 전부 다 5점 아니면 6점 아니면 7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하나가 특별하게 배점 이렇게 톡 튀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난도 문항이 이제 11번부터 15번, 그러니까 객관식 후반부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초반엔 잘 나가다가 객관식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더 어려움을 겪었을 거고, 아마 저 구간이 가장 어려웠던 구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가면 다시 조금 쉬워지겠죠. 그리고 나서 점수 이제 번호가 올라가면서 서술형 6번에 이제 가장 어려웠던 최고난도 문항, 이제 이 문항 역시도 올림포스 고난도에 있던 문항인데요. 아마 여기서 시간을 또 많이 끌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표에 이제 문항 개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부교재 유사 문항 이런 표시가 많이 보이시죠? 그러면 문제 이제 번호 옆에 별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나온 문제가 되고 그 문항들을 저희가 전부 100% 적중을 시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제 특징적인 것으로 저기 서술형 5번을 한번 보세요. 그 이제 가장 아래쪽에서 위쪽인데요. 학교에서 중간 때도 저희가
분석을 좀 했었죠. 그때 이제 이렇게 태극기로 해서 엄청 이렇게 길게 나오는 태극기 문제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것과 같은 포지션에 점자로 나오는 이제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제 그 문항은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좀 제작을 하실 것 같고요. 그거 빼고는 100% 저희가 전부 적중시켰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이어서 넘어가서 이제 문항을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문제는 이제 객관식 8번 문제인데요. 왼쪽이 이제 세아여고에서 나왔던 문제고, 오른쪽이 저희가 준비해줬던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림포스 고난도를 사용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양정고 기출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왼쪽에서 세아여고 문제에서는 F의 2N은 마이너스 3FN, 근데 이 오른쪽 문제는 F2N은 2FN. 숫자만 마이너스 3으로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문제들도 학생들이 충분히 대비가 된 상태에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덜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도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좀 더 길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역시 올림포스 고난도에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5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실제로 올림포스 고난도에 있었던 거는 4칸짜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유사문항을 찾았을 때는 4칸짜리 문제를 했었는데, 제가 더 찾다 보니까 5칸짜리 문제가 있었어요. 저 문제도 이제 광남고인데, 강남고도 약간 올림포스 고난도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광남고 문제에서 제가 그걸 찾아가지고 5칸 준비를 해줬는데, 실제 기출도 5칸이 나왔어요. 그럼 정답도 어떨까요? 똑같아요. 정답도 똑같죠. 그래서 저 학생들이 저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업만 열심히 들었다면 8160을 볼 수 있었다. 그죠?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이었습니다. 15문제 좀 어땠나요? 12번 문제도요. 지금 보면 12번 문제를 보면 직전 대비 자료라고 돼 있는데, 이제 항상 꼭 앞에 두 문제처럼 똑같은 것만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세하고 기출은 FX는 항등함수인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FX는 X예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똑같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약간의 변형된 것들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트로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공부할 때 FX는 X랑 FFX는 X는 항상 세트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변형된 문제를 이렇게 다 준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참 저희가 올해 정말 많이 강조했었던 문제잖아요, 전생. 네, 그렇죠. 일단 15문항은 객관식에서 이제 마지막 문항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즉슨 객관식에서 배점이 가장 높다.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변별하고자 출제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우측에 있는 문항은 이제 저희 직전 대비 자료에 있는 문항인데, 보시다시피 함수의 구조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 문제의 출처가 이제 23년도 고2 모의고사 30번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문항이 진짜 어려운 점은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찾아내는 게 학생 입장에서 엄청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냥 한두 번 보는 걸로 그친 학생들은 시험장 들어가서 이제 이 문제 맞나? 그냥 이제 엄청난 공포가 바로 엄습을 했겠죠. 근데 하지만 저희 학원에서 이 직전 대비 자료에다가 내신 마스터, 워크북, 그리고 시작 테스트 그냥 최소 5번 이상은 학습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저희 학생들은 딱 들어갔을 때 주어진 조건이 이거는 이거를 의미하는구나 바로 파악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시험장에서 아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믿어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로는 16번이었습니다. 이건 이거는 유사라는 말도 참 이거는 이제 틀린 그림을 찾는 게 틀린 그림을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 이 문제는 어디 거냐면 동북고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 동안 세하고 부교재를 준비하다 보니까 세하고 시험지랑 가장 흡사한 시험지가 동북고 시험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교재 유사문항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시험지가 동북고 시험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딱 이 올림포스 고난도에 있길래 이걸 집어넣었는데, 제가 이제 시험지를 보고 유사문항 찾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서. 맞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러한 준비들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거니까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항은 17번. 네, 1대1 대응에 관한 게 가장 핵심이었던 문제였잖아요, 덱스. 네네. 17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아마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것처럼요. 이제 문제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게 되어 있고요. 약간의 뭐 문자 숫자 정도만 이제 바뀌어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이제 사실 이 문항이 이제 서술형 2번으로서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충분히 연습을 안 하고 시험장에서 처음 봤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2개를 그려야겠죠. 근데 그 과정이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자연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유사 문항 뭐 또는 시작 테스트 또는 학원에서 시키는 이제 각종 이제 학습 자료들에 이제 이 문항들도 연습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습을 했던 학생들은 그래도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21번이 참 많이 어려웠던 문제였을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장원쌤께서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었던 15번 문항을 좀 소개를 시켜주셨었죠. 이제 그 문항 역시 모의고사 문제였을 거고요. 이제 이 21번 문항 같은 경우는요, 부교재 올림포스 고난도의 순열과 조합 파트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문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요게 시험 전날 학생이 저한테 이 문제를 직접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이제 맞췄는지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맞췄습니다. 이제, 맞췄나요? 네. 네, 맞췄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문항 역시도 부교재 유사 문항 및 타 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 학원에서 연습을 시켰다. 근데 이제 좀 특징적인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 이 문항의 난이도보다 기출된 이번에 시험에 나온 문항이 조금 더 쉽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원래 이 문제는 굉장히 볼륨이 크고 경우의 수를 일일이 따져야 되는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수하기도 쉬운 문항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학교에서 조금 배려를 해주셨는지 이 문항의 난이도를 다소 숫자 조절을 통해서 낮춰주셨고요. 그래서 아마 시험장에서는 학생들이 그래도 맞춘 학생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 문제 난이도가 높은 것에 비해서 그래도 도전을 해볼 법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문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총평입니다. 이번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좀 정리해드리는 섹션이 될 텐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완벽히 올림포스 고난도로 부교재가 대체되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2학기 중간고사 때에는 저희가 원래 기존 부교재와 새로운 부교재인 올림포스 고난도가 같이 시험 문제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의 부교재 유사 문항으로서는 올림포스 고난도에서만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만큼 뭐 12문제, 14문제 이렇게 부교재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여전히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난이도의 무게추가 조금 더 낮은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학생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이 저는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태호쌤께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그 21번 문항도 복잡도를 많이 낮추면서 난이도 좀 많이 낮췄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13번이었습니다. 13번인데 이 문제랑 이제 유사한 문항이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가장 어려운 챕터에 속하는 이제 1등급을 넘어서는 상위 1%에 속하는 문제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문항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제 원래 올림포스 고난도에 있는 문제는 지금 마지막 멘트만 보셔도 알겠지만 100 이상 250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을 다 구해라. 그걸 다 더해라.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제 13번 문항 보시면은 그냥 딱 깔끔하게 개수가 70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너네가 한번 찾아봐 주면서 선지도 주면서 너네가 진짜 막말로 시간이 있다 4도 해보고 6도 해보고 8도 해보고 10도 해보고 하면서 억지로도 맞출 수 있는 문항이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좀 봤을 때 출제자분들이 좀 학생들을 좀 배려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엄청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좀 많이 아쉬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방향으로서는 역시나 이제 완벽히 대체된 새로운 올림포스 고난도 교재를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강의 진행하는 것과 내신 대비 자료를 만들 때도 지금보다 더 많이 찾고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상위권에 이런 변별할 수 있는 킬러 문항들이 다소 적고 더욱더 쉬운 난이도로 문제 전체적인 난이도가 움직이다 보니까 쉬운 난이도와 중난이도의 실수가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것대로 중난도 문항까지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정확하게 깔끔하게 해결되느냐가 그 고난도 문항들을 건드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 중난도, 어려운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쉬운 것부터 중난이도까지 그 밸런스 있게 좀 많은 반복을 하는 것이 중요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좀 강의 진행을 좀 더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 향후 내신 대비 전략입니다. 네, 이것도 지난 중간고사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부교재 올림포스 고난도에 대한 정문항 손풀이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설만 보고는 학생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실전적인 풀이들을 저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주면 이제 풀이를 보내서 주는데 손풀이만 보고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뭐 영상이란 건 뭐 칠판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뭐 태블릿 화면을 띄워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설을 만들어서 QR코드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업 직후 스터디 카페 보강인데요. 저희가 이제 세월고반이 화목토반으로 진행이 돼요. 토요일은 오전 수업이기도 해서 그때는 힘들고 화요일, 목요일 날 수업 끝나고 남아서 스터디 카페도 좀 더 보강을 하고 가고 있고요. 현재도 하고 있고 이번에도 거의 뭐 한 달 이상을 매주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전날에 태호 선생님이 집에 못 가지 않았나요? 네, 12시에 끝났나요? 네, 그 정도에 끝나서 태호 선생님이 집을 못 갔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수업 직후 저희 학원 바로 밑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보강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무료 보강 수업인데요. 일단은 뭐 현재는 세월고 같은 경우에 올림포스 고난도가 부교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요일 날 그 오전에 세월고 부교재는 올림포스 고난도 전문항에 대해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항에서 풀이를 하고 있고 추가로 뭐 그 시간이 끝났을 때 추가로 뭐 고생이라든가 좀 더 좋은 문제집을 더 택해서 보강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25년도 저희 세월고 2학년 강좌 소개인데요. 일단은 내년부터 2학년반은 주 3회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수업인데 화목은 6시에서 10시. 근데 토요일은 9시부터 12시를 택했어요. 그 이유는 세월고 2학년 학생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른 과목 수업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9시부터 12시까지 저희 수업을 빨리 끝내주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단은 시간은 9시부터 12시까지로 잡았고요. 방학 집중 기간에는 여전히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주 3회 수업 스터디 카페 보면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름방학 때부터는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는 확통반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미적분반과 확통반을 분리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했던 이제 기말고사 분석이었고요. 사실 이제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내신 대비를 해왔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적증을 했다. 조금 자랑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이제 포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봐주셨다면은요. 믿고 저희에게 세월고 학생들을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